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봅니다.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이자 뮤지컬 제작자인 황모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교통사고 전문 황문철 변호사, 박지혜 사회부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젯밤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거죠.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겁니까? 사고는 어젯밤 10시 59분에 네. 그젯밤 10시 59분에 발생했는데요. 네. 이 차량에는 이 단원들, 그러니까 해미 뮤지컬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는 이 배우 4명과 그리고 운전자인 이 박혜미 씨의 남편 황모 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갑자기 차량이 좀 속도를 내더니 이 강변북로 갓길에 있는 이 안전지대에 서 있던 이 네.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한 건데요. 네. 이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한 뒤 갑자기 밖으로 튕겨 나갔다가 다시 속도를 내서 그 앞에서 전방 한 10m 앞에 떨어져 있는 다른 트럭을 2번 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이 오른쪽에 앉아있던 2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운전석을 포함해 좌측에 있던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당시 교통사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렇게 먼저 트럭을 한번 치고 앞에 갓길에 있던 트럭을 다시 한번 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상상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는데 지금 다친 3명의 상태는 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운전자 황모 씨의 경우에는 경상이고요.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둘 다 남성인데 한 명은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한 명 또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 당시에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굉장히 또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음주 0.104%니까 네. 지금 17도짜리 소주 한 병을 마신 정도의 음주 수치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고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질주를 하는 게 보입니다. 네. 게다가 25톤 트럭을 뒤에서 때렸는데 그렇죠. 그 트럭에 바퀴 2개가 빠질 정도니까 예. 얼마나 그 속도가 높았으면 승용차가 때려서 바퀴가 빠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10m 앞에 있는 1톤 트럭의 밑에 완전히 차가 끼었습니다. 예. 속도가 아주 빨랐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교통사고 일단 상황만 봤을 때 먼저 앞지르기를 좀 시도하려다가 미처 옆에 있던 트럭을 못 보고 좀 이렇게 추돌을 하게 된 건데 네. 이런 경우도 좀 상당히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게요. 예. 저희가 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사고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1차로 달리고 있었고 2차로에 버스가 있었는데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1차로에서 2차로를 가더니 버스 옆을 지나서 오른쪽 갓길 안전지대에 있는 트럭을 들이받았는데요. 그 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그냥 쭉 1차로 갔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굳이 2차로로 간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그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결과 나오겠습니다만은 네네. 네. 제 생각에는 그 차가 스포츠카인데요. 스포츠카가 아주 이 가속도도 높고 그러니까 네. 한번 푹 달려보자 하면서 일종의 난폭운전 중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굉장히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더욱더 좀 참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술을 먹고 굳이 운전대를 잡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황모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이 사고 직후에 이 병원에서 30분간 약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뭐 상황과 왜 그렇게 이제 네.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좀 간단하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찰 쪽에서는 확인이 네.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네. 그 당일날 우즈베키스탄전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그렇죠. 있었기 네네. 때문에 네. 이 경기를 단원들과 함께 관람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교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음주운전도 큰 문제고 거기다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가속까지 해서 네네. 제가 알기로 강변북로면 그 제한 속도가 80km 80 알고 있는데 그거 네. 이상으로 지금 달렸다는 걸 좀 추정이 가능한 건데 네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쳐지면 또 가중처벌까지 또 되는 상황이겠네요.
우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사고는 술을 마셔갖고 0.1%가 넘으면은 네. 사고가 안 나도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면 만취 상태라고 보는데요. 만취 상태에서는 운전을 제대로 못하죠. 그렇죠. 자기 몸도 이렇게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면 좀 힘든데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했을 때 이때는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가법 위반에 의해서 훨씬 더 무거워지는데요. 음주를 했으니까 본인의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서 네. 과속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그 해당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 황모 씨의 차량이 유난히 더 뭔가 이 가속에 조금 특화된 차종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게 차 문이 두 개 달려있는 네. 스포츠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저게 밟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네. 저 차를 타고 게다가 음주한 상태니까 기분도 들뜬 상태에서 네. 축구도 이겼고 네. 우리 한 잔 더 할까? 우리 한번 드라이브 해볼까? 그러면서 좀 달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달리는 와중에 아무래도 트럭을 차마 보지 못하고 이제 받은 거겠네요. 그렇죠. 1차로로 가다가 네. 2차로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가 오른쪽 앞에 트럭이 있는데요. 네. 그걸 못 보고 버스 옆으로 해서 갓길로 앞으로 좀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네. 가려고 그러던 중에 이런 사고가 아닌가. 근데 속도가 높지 않았으면은 네.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속도가 높으니까 오른쪽으로 틀면서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틀기는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럭의 뒷부분을 치고 연쇄적으로 앞에 또 트럭까지 박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음주운전한 지금 황모 씨가 가장 잘못한 거죠. 그런데 갓길에 트럭이 서 있었던 것도 강변북로 갓길에 트럭이 서 있는 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나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갓길은 차가 고장 났거나 또는 사고 났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네. 저 경우는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네네. 저 자체가 불법 주차죠. 예. 저 차가 없었으면 갓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간이 넓어서 다시 버스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예, 예. 버스 옆으로 가보니까 트럭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설령 핸들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옆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 중요했으면 사고가 더 낮아질 수 있는데요. 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를 불법 주차하고 있었던 거, 그것도 특히 야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사고 원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저 경우는 적게 보면 10%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까지도 불법 주차했던 트럭들에게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네. 이런 와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 누구보다도 그 숨진 유족들일 겁니다. 굉장히 지금 비통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뭔가 그 모임 자체가 뭔가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좀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급주 같은 아들, 예? 20몇 살부터 지금 거의 33살이요. 18년 동안 힘이 컴퍼니해가지고, 그것도 불어내가지고, 예? 지금 대학로 열심히 공연하는데 불러가지고, 주면 마셔야 되고요. 안 주면 본인 돈 못 받는 생각 아시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음주 사고가. 많이 들었어요. 술 먹고 운전한다고. 아버지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찍히면 신호를 못하니까 아버지 참아야 된다. 네, 지금 뭐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사고를 냈던 황모 씨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뿐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유족들 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어제 만난 유족들은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33살 유모 씨 유족분을 만났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전부터 황모 씨의 음주운전이 좀 있어서 그 유 씨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전해진 소식에도 사실 유족분들이 많이 비통해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걱정하는 얘기, 그리고 사건, 사고도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대학로에서 정말 7, 8년 동안 사실 많지 않은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도 어떤 공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본인의 아드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거를 이게 자주 봤었다면 사실 저 차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나요? 유족분들 주장으로는 예. 이제 음주운전을 자주 했지만 이 업계, 이 뮤지컬 업계라는 것이 예. 사실 사람들의 말과 의견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윗사람인
황 씨의 의사를 거절하고 좀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이날 유 씨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단원 한 명을 트레이닝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나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윗사람의 의사를 거절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유족 측의 주장인 만큼 경찰 조사에서 가려봐야겠지만 일단 황 모 씨가 옛날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실제로도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나죠. 음주운전은 습관이죠. 네. 일종의 병입니다. 예.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안 걸린 사람이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 걸리더라도 이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음주운전 그 자체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마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음주운전 방금 습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매년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좀 사고가 발생을 해도 매년 네네. 줄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낮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음주 수치가 0.2% 이상일 때는 네.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그리고 네네. 벌금은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예. 그리고 0.1%에서 0.2% 미만까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벌금은 300에서 500만 원. 네. 또 0.1% 밑이라더라도 0.05% 이상일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법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네. 음주운전 한 번 했을 때 소주 2병 마시고 음주운전했을 때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살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걸렸을 때 그때 철퇴를 가야 됩니다. 네. 무겁게 처벌돼야 예. 면허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들어가 살게 된다. 네네. 1년씩 교도소 들어가 살게 된다. 그런 걸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무섭구나 한 걸 알 텐데. 네. 근데 처음 걸렸을 때 벌금형, 두 번째도 벌금형, 세 번째 돼도 겨우 집행유예. 이게 네. 결국 현실적인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경찰은 박혜미 씨의 남편 황 모 씨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 혐의가 중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 발언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상부가 들렸어요. 네, 상부가 오픈된 정도. 어디서 나신 거죠? 104였던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음주운전 사고의 그 빈번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같은 날에 굉장히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또 발생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었죠? 가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네.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이렇게 위에서 치고 지나간 사건인데요. 네. 이 여자친구 A씨가 이제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그제밤이었죠. 네, 그제밤이었습니다. 예. 이 친구들과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이 이 가평으로 놀러 간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밤에 이 남자친구가 약을 사러 가겠다라고 외출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후 2시가 되니까 갑자기 만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남자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여자친구인 A씨를 치고 그 위를 다시 한번 밟고 주행했습니다. 네. 경찰 검거 당시에 이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0.132% 그러니까 굉장히 만취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술을 많이 먹고 운전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이 음주운전 사고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친구를 치기까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저희도 지금 하루에 벌어진 음주 사고로 두 명이 아니죠. 이제 3명이 숨진 사고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1명 이상은 음주운전 사고로 꼭 숨지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벌어졌더라고요. 1년 평균 한 300몇십 명, 400명 가까운 예. 이게 무고한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우선 음주운전 자체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네. 음주 자체도 약하고 음주 사망 사고일 때 2명 사망시켰을 때 그때 네. 겨우 하는 것이 징역 4년. 예. 또 얼마 전에 인천의 청라지구에서 음주차가 일가족 3명 사망케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징역 5년. 너무 약해요. 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어떻게 보면 묻지마 그 사진이나 살인 다를 같은. 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한 사람 사망했을 때 징역 5년 내지 10년 정도, 예. 2명 10년 이상 그렇게 무거운 걸 보여줘야 예. 그래야 이게 음주운전 사고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한편 음주운전은 차를 알면서도 그 차에 타는 거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네네. 물론 이번 사고는 이제 감독이 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탔겠지만 네. 그것은 갑과 을의 관계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음주운전하는 차는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예, 예. 그 차에 타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고 날 가능성이 탔다는 그 자체로서 동승자들에게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약 30%에서 40%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억지로 탄 그런 정황이 있으면 30%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그래요? 있는데요. 네. 본인에게도 잘못이 인정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동승자에게도 조금 책임을 문다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 경찰이 이제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량 내에 블랙박스에 그 음성 녹음 자체는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네네. 만약에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나 억지로 타게 하는 그런 음성까지 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네.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참 어렵죠. 네. 다 괜찮다 그러면은 나이 많고 감독이 타라 그러는데 그걸 또 거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거 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법원에서는 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안 탈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거기서 네. 과실상계가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배우 박혜미 씨는 지금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과 보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두 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